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제 계속 하락세 아닙니까? 이제 반전의 모멘텀이 없고 이제 갤럽 조사 또 리얼미터 조사도 이제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대통령실의 핵심 참모가 얼마 전에 우리 대통령께서는 지지율 같은데 일희일비하지는 않는다. 상남자 스타일이다. 멋지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심지어 국민의힘 전략기획본부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멘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신 본부장은 이제 특히 TK 70대 이상 어떤 대통령 지지에서 이탈하는 걸 보면서 그분들 걱정하는 게 내가 아팠을 때 병원에 편안하게 가는 것인데 요즘 그런 것들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저하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 나타나고 있다. 또 의정 갈등이 부정평가 원인이 됐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논점은 그거 같아요. 상남자라는 표현이 이제 지난번에 홍준표 대구시장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비판이 많을 때 대통령이 그 아내를 보호해 주는 거 그게 상남자로서 해야 될 일 아니냐. 자기 부인도 못 지키면서 무슨 대통령 역할을 하느냐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상남자라는 표현이 이제 두 번 나온 건데 글쎄요 이 표현이 적절한가 이런 생각도 들고 어떻게 보세요? 저는 속된 표현으로 이럴 때 매를 번다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굳이 안 해도 될 얘기를 대통령실의 관계자가 얘기해서 대통령을 또 한 번 이 도마 위에 올리는 그런 상황을 초래했다라고 봅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뭐 국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 요런 정도까지가 늘상 우리가 듣던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에 상남자 스타일이다. 멋지지 않느냐. 안에서 충성을 다하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멋있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뭐 하는 짓이지? 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금 이번 추석 연휴 때 가장 걱정이 많았던 게 뭡니까? 의료 대란 부분 아닙니까? 오히려 어르신들께서 이번 연휴에 절대 아프지 마라. 고향에 오지 마라. 오다가 사고 나면은 갈 병원 없다. 치료받기 어렵다. 이게 덕담으로 나오고 있는 이런 국면에서 과연 대통령께서 이번 지지율이 빠진 중에 가장 부정평가 1위를 달렸던 게 의료 대란 문제예요. 두 번째가 경제 부분입니다. 추석 장바구니 물가 진짜 너무 살벌해서 장 보러 가기도 겁났던 사람들 많거든요. 저도 그 중에 하나인데 이런 모습들을 놓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아진 걸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뭔가 우리도 노력하고 있다. 반성하고 있다. 이런 답변이 아니라 상남자 스타일이다. 멋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국민 염장 지르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저는 그 대통령실에 정무수석실 민정수석실 새로 만드셨잖아요. 그거 만드실 때 뭐라 그랬습니까? 뭔가 이 국민들과의 소통을 더 적극적으로 하고 국민 여론을 더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직이다라고 해서 만들었는데 과연 민정수석실이 지금 국민 여론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 직원하고 있는가 하는 측면까지도 한꺼번에 묶어서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제가 볼 때 이제 그 대통령 관계자가 심지어 전략기획본부장한테 얘기한 건 사적인 대화였고요. 이게 공식적인 대화였다고 하면 되게 무책임하고 저도 욕을 먹어도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는다 이거는 뭐 선거 내내 대선 때도 있었던 표현인데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해서 해야 될 일을 안 하지는 않는다. 해야 될 일은 지지율과 민심은 인정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미래를 위해서는 그러니까 미래를 위한 어떤 개혁이라는 거는 그 이의 과실이 미래 세대에 있는 거 아닙니까? 현재 있지 않고 그렇지만 이 현재의 어려움은 즉각 우리한테 피부로 와닿기 때문에 개혁이 되게 어렵다는 거고요. 지금의 의정 갈등 굉장히 의료 개혁 되게 어렵습니다. 이게 사실 선거 때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지만 의사 사회에서는 반대를 했거든요. 의료계에서는 이게 강 이슈였고 일반 사람들은 좋지만 그거는 소위 말해서 폐에 직접적으로 이제 도움은 되지 않는 약 이슈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런 의료 갈등이 길게 늘어지면서 이런 부분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게 관심이 커진 거죠. 강 이슈가 된 거죠.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의 행정수도 이전은 충청 지역에서는 강 이슈였지만 수도권에서는 약 이슈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정무적으로 이렇게 뭐 표 계산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를 저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어떤 대통령이 되고 싶느냐 그런 부분을 했을 땐 개혁을 이루고자 하는 대통령이 되고 싶은 게 맞고 그거는 본인 윤석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해서 해야 될 개혁이라고 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그렇다고 해서 저는 지금 정부가 다 잘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이런 어려움을 관리하는 어떤 역할도 정부의 몫이라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서 미흡한 점은 야당이나 그리고 또 여당 내에서도 이견을 통해서 저희가 지적도 받고 바꾸고 그래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자 신주호 부대변인, 신주호 전략기획본부장과는 아무런 그 혈연으로 가까운 관계는 아니죠? 제가 지금 전략기획본부에 있어서 오. 모시고 있습니다. 예. 아. 아니 근데 뭐 인척은 아니죠? 아닙니다. 아니 근데 제가 좀 물어보고 싶은 건 아까 우리 김기현 부대변인도 얘기했지만 이게 대통령실을 이제 내부 관계자하고 통화 내용인데 이거를 이제 공개해서 세상 밖으로 나왔잖아 이 얘기가. 근데 이게 관점에 따라서는 대통령실은 굉장히 불편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왜 이걸 꺼냈을까요? 그러니까 사담이잖아요. 이게 전화를 통해서 뭐 했거나 아니 방송에 네. 와서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대변인님 말씀처럼 대통령실 관계자께서 직접 언론인을 상대로 한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뭐 개인적으로 한 얘기를 하신 근데 건데 그걸 공개했으니까 이게 방송에 뭐냐면 나와서. 네. 당의 입장에서는 이 얘기를 하실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당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와 좀 다르게 민심을 최전방에서 듣는 그 조직이고 또 당 입장에서는 차기 선거를 또 준비해야 됩니다. 차기 선거를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개혁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을 뒷받침하고 그다음에 정권을 재창출해야 되는 주체가 바로 국민의힘 정당이죠. 근데 그러한 정당 입장에서 봤을 때 대통령실 내부의 관계자가 이런 인식을 갖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좀 힘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지지율에 1위 1위하지 않으면서 그 윤석열 정부에 주어진 시대적인 소명을 완수하는 것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국민들 사이에서 여러 목소리가 있고 대통령실의 그 정책 운영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그 의견이 있다면 저는 그거는 적극적으로 들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지율의 1위를 위해서는 안 되는 게 저희 문재인 정권 다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 퇴임할 적에 자기들은 뭐 지지율이 역사상 최초로 40% 내외의 압도적인 지지율을 기록한 정권이다. 그것을 굉장히 홍보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5년 만에 민주화유 최초로 5년 만에 정권 교체, 정권을 내준 정권이 바로 문재인 정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인식에 있어서는 약간 좀 우려스러울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완벽하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장 기자님. 네. 상남자가 위험한 멘트다. 이 신주호 전략 그 본부장. 이게 한동훈 대표의 뜻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큰 틀에서 보면은 일종의 이 내부에서도 대통령실을 향해서 경고 사이렌을 보내야 되겠다라는 판단과 결심을 한 거 아닌가. 당에서. 네. 예, 그러니까 그것은 한동훈 대표하고도 의견이 일치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추정은 합니다. 근데 저는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은요 윤 대통령이 지지율에 1위 1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전광판 보지 않겠다고 했는데 네. 전광판도 열심히 알겠네.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지지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국정 운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비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시그널이거든요. 그러면 이 위기를 직감해서 뭘 어떻게 바꿔야 되냐라는 판단을 비상회의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지 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지율이 떨어지더라도 내가 세운 원칙은 굽힘없이 간다. 그러니까 그 의대 증원 확대와 관련해서도 초반에 이제 부대변인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지만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아, 그동안 만약에 그 의사 카르텔을 없애는 최초의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역시 검사 출신 뚝심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 카르텔을 깨는구나. 그렇다면 이분을 지지할 거야.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5년, 10년 후에 그 의사가 부족할 것, 특히 이제 필수 의료 분야의 의사가 부족할 것에
것에 대비해서 지금 의대 증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판단인데 당장 내년에 의사가 안 나오는 상황이고 당장 국민들이 응급실에 못 가고 추석 때 앞서 말씀하신 대로 아프지 마라, 다치지 마라, 내려오지 마라 이런 게 캠페인고가 돼버리면 이건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시그널이거든요. 그럼 이건 고쳐야 되는 것이고 태도를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나는 내 뚝심대로 가겠어. 그리고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논의해보자는 한동훈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겠어. 이건 어쩔 수 없어. 그냥 가는 거야. 좋아, 빠르게 가. 이런 방식으로 하니까 더 이상의 대화는 없겠구나. 이게 체념 단계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정권에 대단히 좋지 않은 시그널이다. 이걸 좀 인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 듭니다. 자, 댓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상남자 스타일이 멋지지 않느냐 이런 이제 그분에 대한 그 언급들인데요. 이거는 뭐 오타 같기도 한데 산남자는 무슨 이런 산남자라고 이렇게 쓰신 분이 있고요. 자, 상한 마시간 남자 아니냐 아이고야. 이런 되게 좀 거친 표현들 주셨고요. 그 상남자 그런데 절대 멋지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용사는 사고치는 제조기 같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역사의 길이 남을 레전드 지주일 아닌가. 또 용산 정부 끝나야 의료 시스템 보건 민생 회복될 것 같다. 이런 아주 강도 높은 비판 글이 있었고요. 반면에 야당이 그렇게 추석 응급대란 터질 거다 이렇게 노래를 불렀는데 큰 문제 없이 넘어갔지 않습니까? 이런 의견. 자, 비공개로 한 말을 공개한 신지호 전 의원이 진짜 문제다.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 외에 이제 추석이 끝나고 윤통 지지율이 더 궁금하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은 2명의 여성 대통령 만들어봤지만 경험이 썩 좋지는 않다. 그래서 한 명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언급한 것 같고 다른 한 명은 박지원 의원의 영분함 같은 맥락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무적 판단이 왜 이러냐면서 그 문제를 삼았습니다. 아까 우리 댓글 중에 추석 이후에 이제 지지율도 궁금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한 20-30초씩 그 부분의 의견 듣겠습니다. 우리 저는 이준석 의원이 대표 시절에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했으면 좋거든요. 네. 근데 지금 물론 이제 평론을 하기 위해서 나와서 한 얘기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를 두진 않는데 본인이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김 대통령을 했다고 하면 예. 거기에서 들이받았어야죠. 예. 근데 저는 너무나 좀 무책임한 발언이다. 예, 그리고 그때 그 나와서 하는 얘기 맥락을 봤을 때 깊게 고민해서 하는 멘트는 아니었습니다. 네, 지금 국민들은 V1, V2가 누군지 헷갈린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권력의 중심이 윤 대통령인지 김건희 여사인지 모르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준석 의원의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이거를 제가 뭐라고 가타부타 말하긴 그렇고 뭐 이런 의견도 있다 정도로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자기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내일부터 줄줄이 김건희 파일이 터진다고 합니다.